네, 사문희열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3단원 첫 번째 파트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우리가 진도가 느린 만큼 좀 내용들을 합해서 주제 하나로 다루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버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슬라이드를 만드느라고 내용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데 양해 바랄게요. 주제 14는 문화의 의미, 속성, 그리고 여기 지금 빠졌는데 관점과 태도 다 때려 넣었습니다. 자,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학습 목표는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의 의미, 그리고 속성,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문화의 태도. 그러니까 지금 총 우리가 공부해야 될 중요 카테고리가 4개인 거죠. 의미, 속성, 관점, 태도. 하나씩 볼게요. 먼저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의미. 문화를 정의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타일러가 정의한 문화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타일러가 문화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한 사회 구성원들이 생활하는 어떤 예를 들면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 관습 이렇게 여러 가지로 써놓긴 했는데 의식주를 포함한 생활 양식의 총체다. 이것이 문화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국 문화라고 하면 한옥, 그 다음 김치, 그 다음에 한복, 지금 의식주 나왔죠? 거기에 뭐 태권도, 제사 지내는 거, 그 다음에 뭐 사물놀이, 지금 이런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주거, 그리고 어떤 종교, 의식 이런 여러 가지 풍습들을 다 합해서 문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문화와 문화가 아닌 것들을 구분을 해볼게요. 문화가 아닌 것은 본능적인 거. 그리고 그냥 타고난 거 있죠. 키가 작다, 뚱뚱하다, 뭐 황인종이다 이런 거 문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막 그 껌을 딱딱 씹는다, 가래침을 탁탁 뱉는다 이러한 습관이나 막 다리 떠는 버릇 같은 것은 문화가 아닙니다. 그 사회 구성원들 대다수가 아주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행해오는 먹고 자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뭔가 규칙을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문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가나다라 봐볼게요. 파키스탄 사람들은 손으로 음식 먹는다. 이거 문화일까요? 이 사람 파키스탄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어떤 이 생활 양식의 총체,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식문화죠, 식문화. 두 번째는 영수는 걸핏하면 길에 침뱉는다. 이건 개인의 습관이에요. 한국인은 서구인에 비해 왜소하다. 이것도 어떤 본능과 유전에 해당되는 거고,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먹는다. 이건 본능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마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문화를 대충 정의를 해봤을 때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알아야 될 것은 그 문화를 좁은 의미의 문화와 넓은 의미의 문화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좁은 의미는 그러니까 너는 정말 좀 문화인 같지 않아 라고 할 때의 뉘앙스예요. 너는 교양 있거나 세련되거나 발전되거나 그러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약간의 그런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은 뉘앙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쓰이는 방식이 좁은 의미의 문화고, 이제 그런 평가를 하지 않고 너는 너 나름대로 쟤네 문화는 쟤네 나름대로 고유한 가치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넓은 의미예요. 잘 이해가 안 가죠 지금. 좁은 의미는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한다는 말은 너는 네 문화는 미개, 우리 문화는 우월해 이런 어떤 가치 판단을 하는 거예요. 또는 야 너는 그건 참 교양 떨어지는 일이다 라고 통용할 때 사용하는 문화라는 말이고, 여기 넓은 의미는 아까 타일러가 정의한 것처럼 생활 양식의 총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 가부터 아까지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가르마를 타보면 조금 이해가 갈 거예요. 노인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화는 노인들의 생활 양식의 총체예요. 그래서 이거는 넓은 의미의 문화예요. 넓은 의미의 문화. 정부는 문화시설 확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문화는 예술 같은 거. 그러니까 교양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예술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건 좁은 의미의 문화에 해당되고요. 한국과 미국의 문화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문화는 한국인들의 문화, 미국인들의 문화, 생활 양식 총체. 이건 넓은 의미의 문화고요. 신문의 문화면에는 신문의 사회면, 정치면, 그리고 문화면에는 흥미로운 기사들이 많다. 여기서 문화는 예술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건 좁은 의미의 문화예요. 아프리카 원주민은 문화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여기서 문화인이라고 할 때 문화는 아프리카 원주민은 좀 미개라고 하는 뉘앙스가 포함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쓰이는 문화는 좀 교양 있는 세련된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좁은 의미의 문화입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일본의 문화보다 훨씬 우수해. 이 문화는 생활 양식의 총체처럼 보이지만 우리 문화가 니네 문화보다 훨씬 우수하고 너네 문화는 열등해, 미개라고 평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좁은 의미예요. 한국 사람들은 수저로 밥을 먹는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활 양식의 총체 넓은 의미입니다. 미술 전람회를 자주 관람하면 문화 시민이 된다. 좀 교양 있는 사람이 된다. 좁은 의미입니다. 대충 알겠죠? 대충.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문화의 의미가 끝났어요. 자, 속성할게요. 속성. 두 번째 파트 속성입니다. 속성은 외우기 쉽게 변축학 전공 이렇게 앞글자를 따세요. 변축학 전공 5가지가 있거든요. 속성은 아마 대충 뉘앙스 단어의 뜻만 가지고 어떤 속성이겠구나 그 뜻을 유추할 수 있을 텐데 변동성은 옛날에는 이렇게 임산부 좌석 같은 거 없었는데 이제는 임산부 좌석이 생겼네. 옛날에는 마차 타고 다녔는데 요새는 자동차 타고 다니네 라고 옛날에는 A였는데 지금은 B가 됐네 라고 하는 게 변동성이에요. 축적성은 보세요. 옛날에 핸드폰은 이런 기능만 있었는데 거기에 이게 더 얹어져서 이제 이게 됐다. 약간 A였는데 A에 A 다시가 붙고 A에 다시가 붙었네 라고 계속 쌓이는 거예요. 얹고 또 얹고 그러면서 점점 뭔가 풍요로워지는 거. 이게 축적성이에요. 학습성은 배우는 건데 일란성 쌍둥이지만 만약에 얘는 영국으로 태어나자마자 이민을 갔다고 쳐요. 얘는 한국에서 살고 그러면 얘는 영국으로 간 애는 김치 싫어해. 얘는 파스타 좋아하고 어떤 한국의 정서 잘 모르고 어떤 노인 어른들 공경하고 이런 공동체 문화 같은 거 되게 싫어해. 근데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배웠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그 문화를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운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을 문화의 속성 중 학습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전체성은 핵심 키워드가 연결이에요. 연결. 컴퓨터가 보급되었더니 이것이 온라인 강의, 전자투표, 인터넷 쇼핑까지 영향을 끼쳤다. 하나가 바뀌어서 저기에 영향을 끼쳤다. 이게 전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화의 속성이고요. 공유성은 척하면 안다. 함사세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예전에는 저 집 셋째 딸 결혼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요새는 그런 풍습이 사라졌지만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원만한 어떤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예측하게 한다. 함사세요 하는 걸 보고 결혼하나 보다. 돼지 어디 가게 앞에 돼지한테 콧구멍에다가 지폐를 이렇게 집어넣었다. 가게가 오픈했구나.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민이가 어느 날 선생님 옆집에 사는데 이런
키를 쓰고 뭔가를 이렇게 손바닥을 내밀어. 그럼 선생님은 소금을 뿌려주면서 어젯밤에 쉬야를 했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에 삐삐를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삐삐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휴대폰을 사용한다. 이런 건 변동성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재미삼아 아주 과거에 사용했던 삐삐 암호를 알려주자면 12 빵빵. 아 지금 바쁘다는 소리예요. 12 빵빵. 1212 홀짝홀짝 술 먹고 싶어요. 열이 펄펄 나 아파. 3312 영사기 심심하니 영사기 돌리자. 참 아날로그적으로 참 촉촉하던 시절이 있었죠. 1010-235 열렬히 사모해 열렬히 사모해 돌아와 나는 아직 너를 못 잊었어. 너의 천사로부터 이상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 혹시 지금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사사사사라고 이거 죽어라 죽어라 아니에요.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부터 맞춰보자. 우리가 속성하면 변, 축, 학, 전, 공 5개 있다고 했어요. 옛날에는 마차 타고 다니는데 지금은 자동차 타고 다니더라. 뭐라고요? 변동성. 일본으로 이민 온 후 태어난 동생 보아는 한국말을 잘하지 못한다. 이 어떤 환경에서 배우냐에 따라서 문화를 습득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구나. 학습성. 선아는 등산을 하다가 등산로 옆에 있는 돌탑을 보고 주위에 있는 바위 하나를 집어얹으며 소원을 빌었다. 우리는 돌탑 보면 사람들이 저기다가 자기가 이루고 싶은 소원을 빌었구나를 알잖아요. 척하면 알아. 공유성. 컴퓨터를 이용한 SF 기법으로 사진을 재구성해서 사진이 미술의 한 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컴퓨터가 사진까지 미술까지 영향을 끼쳤네. 전체성.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을 감소하고 육류 소비량이 증가했네. 변동성. 그 문장 보면 대충 어떤 속성인지 감 와요? 다시 조금만 더 해볼게요. 조선시대에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머리 숙여 절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악수하더라. 변동성. 인터넷이 보급화되자 정보 콘텐츠 일자리는 늘어났는데 성탄카드 업체 이거 오타예요. 성탄카드 업체는 불황이더라. 인터넷이 여기저기 영향을 끼친다. 전체성.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패션업계 오랜 속설처럼 스커트 길이가 짧아지고 밝은색 옷감이 유행한다. 경기 불황, 경제가 의상까지 영향을 끼친다. 전체성.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파란색,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붉은색 옷과 인형을 준비한다. 이건 약간 과거에 있었던 파란색 옷을 준비하네. 파란색 보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나 보다. 이렇게 알 수 있었거든요. 이건 사실 공유성과 학습성이 두루두루 다 나타나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느 쪽을 더 좀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척하면 안다 라는 느낌이면 공유성 쪽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워왔다 라는 쪽을 강조하는 건 학습성. 자 그럼 관점 볼게요. 이제 관점하고 태도 남았어요. 관점은 총, 상, 비 이렇게 3가지로 먼저 떠올려 줘야 되는데 총은 총체론, 상은 상대론, 비는 비교론이에요. 근데 총체론은 앞에서 얘기한 문화의 속성 중 전체성하고 거의 유사해요. 자, 먼저 총체론적 관점부터 볼게요. 핵심 단어는 전체와 관련됐다. 유기적이다. 연관돼 있다. 연쇄적인 변동, 전체적인 맥락. 이게 총체성을 설명하는 총체론적 관점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코끼리가 하나의 문화라면 장님이 코끼리 그 꼬리만 만지고 코만 만지고 뿔만 만지고 기둥 다리만 만지고 이러면서 이 코끼리는
뭐 벽 같아, 코끼리는 나무 같아, 뱀 같아, 뭐 이렇게 줄 같아 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문화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죠. 부분 부분 이해하는 거잖아요. 이걸 전체적으로 싹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그 사회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 총체론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봐볼게요. 늦은 시간에 저녁을 먹는 스페인의 식사 문화는 시에스타라는 낮잠 문화와 관련이 있다. 스페인은 태양의 열기가 뜨거워 한낮에 잠을 자며 쉬는 풍습이 있는데 많은 상점이나 관공서가 오후에 긴 휴게 시간을 가진 후 업무를 재개한다. 이러한 근무 방식이 식사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낮잠 문화와 식사 문화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총체론적 관점입니다. 자, 다음은 상대론적 관점인데요. 상대론적 관점의 핵심 단어는 역사 문화적 배경, 맥락,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거, 우열을 따지지 않는 거, 그 사회 구성원의 입장입니다. 이건 지금 조장풍습을 설명하는 사진이에요. 티벳의 조장풍습. 자, 사례 하나 또 볼게요. 티베트인들은 잘 안 씻기로 유명한데 그 이유가 춥고 건조한 티벳에선 물이 아주 귀하대요. 그래서 매일 몸을 물로 닦는 건 수분에 의해 몸에서 열을 빼앗기게 돼서 죽음을 재촉하는 일이 될 수도 있대요. 몸을 닦지 않으면 그 때가 공기로부터 차단시키는 작용을 해서 체력 유지에도 도움을 준대요. 이런 것도 잘 모르면서 불결해, 미개하다라고 열등하다고 단정짓는 건 잘못된 태도예요. 그 사회의 맥락, 자연환경, 사회적인 배경, 그 맥락에서 걔네 입장,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 상대론적 관점이구나 느낌 오죠. 자, 마지막 비교론적 관점입니다. 비교는 말 그대로 지금 한중일 젓가락을 비교한 거잖아요.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건 보편성이 있는 거야. 젓가락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스타일이 다른 거야.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성, 특수성, 공통점, 차이점 이런 단어들 나오면 비교론적 관점과 관련된 단어예요. 객관적으로 자기 문화를 인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교를 통해서 내 외모가 친구보다 못났구나. 내 영어 실력이 친구보다 괜찮네. 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문화를 거울 삼아서 내 성격이 이런 부분은 참 좋네. 근데 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하구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 비교론적 관점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비교론적 관점은 그냥 담백하게 나랑 쟤랑 얘랑 A랑 B랑 비교해서 이런 게 공통적이고 이런 게 차이점이구나 라고 하는 지문이에요. 보면 을은 남태평양 여러 섬에서 나타나는 선물 문화를 연구했어. 그래서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지만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이런 사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결론을 내렸대. 다양한 것들,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냈대. 이런 어느 사회나 사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공통점을 찾았대. 비교론적 관점이에요. 자, 다시 볼게요. 갑 보자, 갑. 옹기는 이런 측면에서 우수해. 우리 조상들은 음식을 저장하고 숙성시키는데 이런 옹기를 사용했어. 이것도 모르면서 이 모양이 별로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아. 상대론적 관점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다른 나라는 어떨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면 우리 걸 잘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비교론적 관점. 그 사회의 문화를, 음식 문화를 잘 알려면 지리, 환경, 역사, 사회, 경제적 여건들도 두루두루 살펴야 돼. 왜냐면 아까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부분 알면 이 문화를 제대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연결된 것을 두루두루 살펴야 돼. 총체론적 관점입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친구들. 문화 이해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상대주의가 또 나오는데요. 상대주의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얘네 둘이를 합해서 문화 절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이냐? 문화 상대주의는 우열을 가리지 않아요.
아, 네 문화도 괜찮다. 그 사회 맥락에서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평가하지 않고 너는 너 나름대로, 쟤네는 제 나름대로 존중하는 문화입니다. 하지만 자문화 중심주의하고 문화사대주의는 평가를 해요. 절대주의는 평가를 합니다. 우열을 따진다는 거예요. 우열을 따진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문화, 문화사대주의. 자, 먼저 자문화부터 볼게요. 핵심 단어, 이해하지 않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치즘이죠, 나치즘.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 살색이라고 하는 피부 색깔로 살색을 규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살구색으로 바뀌었지만 이렇게 살색 크레파스 색으로 칠하자라고 하는 것도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자문화 중심주의는 좋은 점도 있어요. 우리끼리 결속력은 잘 돼. 우리끼리 끈끈해지긴 해요. 근데 나쁜 점, 타 문화를 배척해. 다양성을 죽이는 문화야. 그래서 타 문화와 마찰이 많이 생기고요. 이 국수주의라고 해서 울트라 내셔널리즘, 우리 것이 무조건 킹왕짱이야. 그래서 문화 제국주의로 흘러갈 우려가 있습니다. 식민 지배를 정당화시킬 수 있죠. 네. 여기는 이제 문화 사대주의인데요. 사대주의도 마찬가지로 이해하지 않아요. 평가합니다. 다만 자문화중주의가 내 문화, 우리 문화가 킹왕짱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라면 사대주의는 남의 문화, 너네 문화 진짜 멋있어, 우리 문화 진짜 별로야. 다른 문화를 막 이렇게 신봉하는 거야.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 데는 유리해요. 그런데 너무 우리 문화보다 다른 문화를 막 추종하다 보니까 우리 거의 정체성이나 주체성은 심하게 훼손됩니다. 결속력도 약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대주의는 영어 좋아하는 거. 빵집, 미용실 이런 단어들은 촌스럽다고 생각하고 베이커리, 헤어샵, 뭐 셰프, 뭐 파티시에 이렇게 뭔가 영어 이름을 붙였을 때 좀 있어 보이는 거. 그리고 천화도, 혼일강력대국도 지도 이거 다 조선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렸던 지도라서 뭔가 다 중국을 세상의 중심으로 중국을 세상에서 가장 빵빵하게 크게 그렸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중국을 뭔가 우리의 어떤 뭐 부모 나라처럼 이렇게 숭배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상대주의는 참 좋은 거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여기에 극단적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어떤 문화까지 인정하는 꼴이 되냐면 여기 이슬람에 뭐 명예살인 같은 풍습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1년에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이런 황산 테러 같은 것도 당하고 많이 죽어요.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어. 내가 죽여주지 하고 죽이는 풍습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외간 남자랑 대화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아직도 여성의 지위가 낮아요. 물건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게 지금 빨리 해야겠다. 배터리가 부족해요. 얼굴에다가 다 황산 이렇게 들이 부어가지고 코가 사라지고 이런 잔인한 사진들이 여전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근데 이런 문화도 이슬람 고유의 문화니까 인정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문화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걸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양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쵸? 펜이 안 나와. 안 나와.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전족 풍습이에요. 중국의 전족. 그 당시에는 발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발이 크지 않도록 조그마한 신발에다 가둬놓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신발 자국처럼 된 잔인한 사진이 있어요. 네, 이것도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의 예예요. 이거 말고도 순장 풍습도 있습니다. 순장. 큰일 났네. 자, 이제 OX 퀴즈. OX 퀴즈 아주 빠르게 여러분들 해보고 만납시다. 배터리가 없어요, 지금. 자, 준비됐나요? 첫 번째부터. 아, 이거는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거예요.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문화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 총체론 아니고 비교론입니다. 비교론. 비교를 통해서 나는 코가 똑하구나. 나는 턱선이 괜찮구나. 다리가 두껍구나. 이런 걸 비교를 통해 아는 거. 두 번째, 보편성, 특수성 이런 단어는 총체론적 관점과 짝꿍이에요. 비교론적 관점과 짝꿍이에요. 맞아요. 두 번째 거 맞습니다. 세 번째, 사대주의는 자문화와 달리 문화 다양성 보존에 유리하다. 땡땡땡. 다양성 보존에 유리한 건 온리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맞죠? 우리 문화가 킹왕짱이니까 내가 너네 미개한 문화를 좀 지배하면서 알려줄게 라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죠. 문화가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관점은 총체다. 맞아요. 문화 절대주의는 상대주의와 달리 문화간 우열이 있다고 생각한다. 맞아요. 자문화 사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는 사대주의와 달리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문화 우열을 판단한다. 사대주의도 마찬가지죠.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문화를 판단하잖아. 자문화 중심주의는 나를 기준으로, 사대주의는 남의 문화를 기준으로. 둘 다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문화 우열을 판단합니다. 틀렸어요. 문화 상대주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문화까지 이해하는 바람직한 문화 이해 태도이다. 땡. 문화 상대주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까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문화까지 이해하는 걸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이해가죠? 자, 그러면 이제 학습지를 빠르게 채워볼게요. 먼저 첫 번째, 펜이 안 나오네. 큰일 났네. 첫 번째, 어떡하지? 선생님 말로 해줄게요. 속상하네. 첫 번째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것. 이건 좁은 의미일까요? 넓은 의미일까요? 네, 좁은 의미입니다. 좁은 의미. 그쵸? 세련된 거, 발전된 거, 미개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은 좁은 의미겠죠? 자, 두 번째. 사회 구성원이 후천적으로 학습을 통해 공유하는 생활 양식의 총체. 이건 넓은 의미예요. 그래서 사례를 보면 좁은 의미는 문화시설, 문화 공간, 문화 행사 이런 게 좁은 의미. 그리고 넓은 의미에 해당되는 거 한국문화, 대중문화, 청소년 문화 이런 게 넓은 의미의 문화에 해당됩니다. 아이 참 엉망진창이구만 아주. 아이 충전이. 정말 미안하다. 선생님이 지금 뭔가 계속 버벅거리고 있네. 그래서 그 아래에 한번 찾아볼게요. 문화인, 민족문화, 문화생활, 청소년 문화, 문화상품 자자작 나왔는데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좁은 의미, 넓은 의미를 착착착착 분류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 스스로 한번 해볼까? 왜 이렇게 자꾸 돌아가냐. 같이 해볼게요. 문화인, 좁은 의미, 그쵸? 너는 문화인이 아니구나 라는 어떤 비아냥거린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것은 좁은 의미예요. 민족문화, 민족 생활 양식의 총체 느낌이죠. 문화생활, 좀 세련된 생활, 좁은 의미. 청소년 문화, 청소년들의 생활 양식의 총체, 넓은 의미, 그죠? 문화상품, 좁. 지역문화, 넓. 신문의 문화면 좁. 전통문화, 넓. 문화산업, 좁. 문화재, 좁. 식당 문화, 넓. 문화누리카드, 좁. 대중문화, 넓. 구분 가요? 조금만 하다 보면 이제 다 나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문화의 속성. 선생님이 순서대로 변축학 전공이라고 외우라고 했죠? 여기에 그대로 쓰면 돼. 변축학 전공. 앞자 따고 그 뒤에 말은 여러분들이 붙여보세요. 5개 속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5개 속성을 지금 영화와 관련돼서 5명의 친구들이 나눴거든요. 그거를 한번 찾아서 쫙쫙쫙쫙
써보세요. 어떤 게 변동성이고 축적성이고 공유성이고 학습성이고 전투성인지.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총상비를 떠올리라고 했어요. 첫 번째,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본다. 이게 총체론적 관점이겠죠. 그래서 괄호에 들어갈 말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두 번째, 총상비 중에 상대론적 관점입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맥락. 그 사회의 자연환경, 역사적인 맥락.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교론적 관점, 보편성과 특수성. 어떤 사회든지 의식주, 결혼, 장래, 인사, 풍습이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스타일이 다르다. 그래서 그것들을 서로 다른 그런 문화들을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칸은 객관적으로 자기 문화를 이해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비교론적 관점입니다. 자, 진짜 거의 다 왔어요.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이 칸에는 먼저 자기 문화가 킹왕짱이다. 자문화 중심주의. 두 번째는 니네 문화가 킹왕짱이구나. 문화 사대주의.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상대주의적 태도를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한 거. 그러니까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어긴 것까지도 걔네 입장에서 이해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막 같이 묻어버리는 거. 아까 보여준 명예살인 같은 그런 잔인한 문화까지 인정하려는 태도가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세 번째 칸에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를 써주세요. 그냥 상대론적 관점이나 상대주의적 태도와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OX 퀴즈 가볼게요. 첫 번째, 총체론적 관점은 다양한 문화 요소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한다. 딩동댕. 비교론적 관점은 보편적 문화 현상을 바탕으로 특정 문화 현상의 객관적 의미를 파악한다. 딩동댕. 비교론적 관점은 타 문화를 거울 삼아 자기 문화를 파악한다. 맞죠? 딩동댕. 네 번째, 상대론적 관점은 그 구성원의 관점에서 문화 의미를 파악한다. 맞죠? 다섯 번째, 총체론적 관점은 비교와 달리 자문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자문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보는 쪽은 비교론적 관점입니다. 상대는 특수한 환경과 역사 속에서 문화를 파악해야 한다. 맞습니다. 문화사대주의는 타 문화의 장점을 객관적으로 인식 못해요. 무조건 신봉하기 때문에 X. 자문화는 제국주의로 변질. 맞죠? 사대주의는 객관적이 안 되고요.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네들끼리 결속력. 맞습니다. 사대주의 주체성 상실 되겠죠? 우리 거는 사라지겠죠? 자문화 중심주의는 우리 게 킹왕짱이니까 다른 나라와 마찰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모든 문화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지 않아요. 우리 게 킹왕짱이야. 사대주의는 사회적 환경과 맥락을 고려한 문화 이해를 강조합니다. 아닙니다. 사대주의는 아니고 남의 문화만 무조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여기 사회적 환경과 맥락을 고려한 문화 이해를 강조하는 건 상대주의적 태도예요. 목소리가 안 나와. 자문화 중심주의는 타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한다. 땡땡땡땡. 타문화 고유한 가치 존중은 상대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볼게요. 갑은 외국에서 유학 온 일부 학생들이 종교 의례에 참석하기 위해 특정 요일의 수업에 결석하는 모습을 보고 아유, 쟤네 미개하다 라고 생각했다. 어떤 태도예요? 자문화 중심주의. 이주민인 신입사원이 자신이 속한 문화권에서는 술을 마시거나 접촉하는 것을 금기시한다며 술 판매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하자 걔네들을 다른 업무에 배정해줬다. 걔네의 맥락 존중했네요. 상대주의적 태도네요. 오른쪽 쭉쭉쭉쭉 읽어보세요. 평가절하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걔네는 그 나름의 이런 환경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 거라서 나름의 가치가 있다. 상대론적 관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요.